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요즘에 리츠들 주가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7월 초에 만들어는 두었는데 업로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7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 두 종목입니다. 7월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7월 27일 목요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리츠는 보통 배당금이 3개월 후에 입금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7월 배당 리츠들은 10월 말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보유를 하신다면 배당 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리츠 중에서 7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가 딱 두 종목 있습니다. 반기 배당을 하고 있는 KB스타 리츠, 그리고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삼성 FN 리츠인데요. 두 종목밖에 되질 않죠.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모두 간단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반기 배당을 하는 KB스타 리츠부터 볼 텐데요. 이 종목은 특정한 최대 주주가 있는 스폰서 리츠는 아니고 그냥 기관 5곳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 지분율이 약 50%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은 상장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했던 곳이라고 보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주가가 공모 가격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지만 나중에 리츠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이곳들도 적극적으로 차익을 실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B스타 리츠는 자산을 두 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자산이 해외에 있는데 메인 자산은 벨기에에 위치한 노스 갤럭시 타워입니다. 임차인은 벨기에 정부에서 100%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잔존 임대 기간도 약 9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조건이 우량하다고 볼 수 있는 자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유럽 본사입니다. 여기도 삼성전자에서 100% 임차를 하고 있고 잔여 임대 기간은 무려 17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 자산도 임차 조건이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벨기에 자산은 100% 지분증권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온전하게 소유를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 자산은 펀드 형태로 89%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소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산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자산이 포트폴리오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배당 수익의 93%를 차지하니까요. 벨기에에 위치한 자산 상황이 이 리츠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자산 모두 물가 상승률이 임대료에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벨기에는 물가지수가 여기 보시는 헬스 인덱스인데 직전 연도 12월 물가 인상률이 임대료에 연동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영국 자산도 물가 인상률이 반영되기는 하는데 이게 5년 단위로 누적 상승분이 반영된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영국 물가도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물가가 임대료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KB스타 리츠에서 영국 자산은 비중이 10%밖에 되질 않으니까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메인 자산인 벨기에 빌딩은 물가 상승폭이 임대료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조건인데 작년 한 해만 벨기에 물가는 11%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임대료에 이 물가지수가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임대료가 조금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은 좋은데 물가 때문에 유럽도 금리를 엄청나게 그리고 빠르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리츠를 투자하려면 대출 조건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벨기에 자산은 총 대출의 75%는 1.2%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 대출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1.2% 기준금리에다가 유럽 기준금리인 유리보 3개월물이 변동금리로 반영되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이 대출 조건은 25년 5월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일단 현재도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는 대출 이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겠지만 총 대출의 25%만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대출 조건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자산은 2.3% 고정금리로 내년 12월까지 대출이 되어 있는데요. 만기까지 약 1년 반 정도 남았긴 한데 만기 때는 대출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유럽은 미국과 한국과는 다르게 물가 하락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6월 기준으로 유로존 CPI가 전년 대비 6.1% 상승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3%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은 아직도 물가 상승률이 2배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유럽 기준금리는 4%입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보다 금리가 1.25%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유럽은 기준금리를 향후에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미국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최근에 주가를 많이 하락시키고 있는데요. 주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KB스타리츠의 IR 자료를 보니까 올해 7월 배당금은 운용사에서 188원 정도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가는 4,21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7월에 188원 배당금을 받는다면 반기 배당 수익률은 4.5%가 되고요. 이 정도 배당금을 1년에 2번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환산 배당 수익률은 9%가 됩니다. 다른 리츠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은 꽤 높은 상태입니다. KB스타리츠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리츠가 JR 글로벌 리츠입니다. 둘 다 벨기에 빌딩이 메인 자산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JR 글로벌 리츠는 6월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데 6월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이는데요. KB스타리츠도 JR 글로벌 리츠 주가가 하락하던 7월 초에는 주가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보호회수가 풀리면서 기관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배당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리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락이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배당금을 받고 남은 물량을 또 대규모로 털어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하신다면 배당금을 포기하고 배당락이 크게 나올 때 진입하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배당락 전에 투자를 한다면 배당락 이후를 대비하는 추가 매수 자금은 꼭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배당락이 크게 나온다면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종목 삼성 FN리츠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화재가 합쳐서 지분을 약 39%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스폰하는 리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리츠는 서울에 빌딩 2개를 자산으로 편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빌딩은 강남 선릉역 인근에 있는 대치타워입니다. 이 빌딩은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가 전체 공간의 65%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외 다른 법인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간의 99.1%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실이 있긴 한데 임대율은 괜찮다고 봅니다. 임대료 계약 조건을 보면 메인 임차인인 삼성생명은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 모두 3.5%씩 정률로 인상하는 조건이고요. 나머지 임차인들도 임대료를 2에서 3% 정도 정률로 인상하거나 또는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분이 임대료에 어느 정도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이라서 임대료 계약 조건은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은 남대문 근처에 위치한 S1 빌딩인데 빌딩 이름에도 S1이 들어가 있죠. 네, 삼성 계열사인 S1이 본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 공간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빌딩은 매년 2% 또는 물가지수 중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임대료가 인상되는 조건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물가 인상폭이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임대료 계약 조건은 괜찮습니다. 삼성리츠는 올해 4월에 상장했고 이번 달에 첫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4월 배당금은 58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분기 배당을 하니까 배당금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상장할 때 분기 배당금을 평균적으로 68원 정도로 예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상장 후 1년 동안 지급될 배당금이 266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5.2%입니다. 리츠 종목 중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낮은 편이긴 한데요. 삼성이 스폰한다는 기대감 그리고 분기 배당이라는 장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대출이 변동금리 조건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 조건은 CD금리 3개월물에다가 가상금리로 1.1%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금도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한국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면 배당금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리츠들에 비해서 기준금리 영향을 더 빠르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삼성 FN 리츠는 삼성그룹이 스폰하는 리츠이기 때문에 삼성이 보유하는 알짜 빌딩을 추가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강남에 있는 4개 빌딩하고 판교에 있는 빌딩 하나 정도를 향후에 추가 편입할 자산이라고 상장할 때 비전으로 이야기를 해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자산을 편입할 때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겠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서울에서는 상급지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들이고 주요 임차인이 삼성그룹 계열사라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조금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FN리츠는 상장의 시초가는 공모가 이하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곧바로 공모가 5,000원을 회복을 했고요. 상장 다음 주에는 5,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5,100원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공모가 이상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라고 보이는데요. 배당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5,000원 아래로 살짝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투자를 하신다면 배당락 이후에 매수 자금을 꼭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리츠에게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하신다면 좀 멀리 보고 천천히 조금씩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